우리를 포함한 전 세계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급격한 기술 변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촉발한 문명사적 대전환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AI 시대, 우리의 일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함께하는 정책수다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이현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노세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한국노동연구원이 우선 어떤 곳인지 역할부터 한번 이사장님께 여쭤볼까요? 2000년을 전후해서 한국 사회를 있게 만든 연구원이라고 해도 됩니다. 오, 네. 왜냐하면 86년, 87년 한국 사회가 새로운 사회로 전환을 했던 그런 시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쌓여있던 노동자들의 요구가 분출하고 그 분출들이 86년, 87년에 이제 팍 터져 나왔어요. 그랬을 때 한국 사회 전체가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굉장히 놀랬던 그런 때거든요. 그 전까지는 노동자들이 꾹꾹 눌러 참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게 된 거죠. 그게 나오게 됐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제 당연히 우리가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고민을 시작했던 때고요. 그래서 88년에 노동연구원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만든 거죠. 그때 그러네요. 신속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경제 관련 이제 연구 기관은 KDI가 중심이 되어 있었는데 그거하고 좀 다른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을 이해하고 한편으로는 산업 생태계를 좀 건강하게 구성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88년에 만들었고 만든 지가 지금 그러니까 한 40년 가까이 돼가는 그런 상황이 돼서 꽤 많이 커왔잖아요. 이제 그 나름대로 굉장히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노동연구원이. 그래서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변화되어 오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의 국면에 문이 열어젖힌 속에 노동연구원이 이제 해야 될 역할들이 새로운 역할들이 부여받은 거죠. 오늘 아까 아나운서님 얘기하신 AI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때고 노 박사님은 그 문 여는 장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시군요.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사람 중심의 사회를 위한 고용노동 정책의 연구 허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말 그대로 그 문을 열어젖힐 때 사람 중심으로 좀 연구를 하는 그런 연구회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자, 그럼 오늘 AI 시대를 맞아서 앞으로 우리가 또 나아갈 방향이 어딘지 좀 두 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 이 시점에서 현장에서 가장 체감되는 AI로 인한 변화는 어떤 걸까요? AI로 인해서 저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일자리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너무 두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일자리가 사라진다. 노동자는 설 곳이 없어진다. 굉장히 사실은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체감하는 변화는 일단 현재 나의 일자리가 있고 없어지고 보다는 일하는 방식이 변하고 있다라는 정도는 모두 다 사실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육체 노동자건 지식 노동자건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AI를 한 번 정도 접해본 사람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현재 겪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직업마다 차이는 좀 있지만 불안의 정도가 좀 차이가 나고 이런 좀 변화를 현재 좀 겪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됩니다. 저만 해도 요즘 AI 앵커가 또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자주 하는데요. 회사는 사실 빨리 AI를 도입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싶을 거고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뺏기기 싫을 텐데 상생을 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AI 도입은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가기 위해서는 AI를
하루빨리 도입해서 사실은 잘 사용해 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문제라고 좀 진단을 해보자면 지금의 이 AI 도입과 활용의 양상은 시장이 견인하고 있습니다. 예.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떠한 속도로 갈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갈지 이런 것들을 사실 지금은 그냥 시장이 이끌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 지점이 굉장히 사실은 좀 우려스러운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사실 저희가 다양하게 요걸 지금 이제 변화하고 있지만 요 과정에서 원칙들이 좀 필요한데요. 지금은 그 원칙들조차 사실 조금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좀 지지부진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어떠한 원칙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면 좋을까를 좀 고민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도 좀 공유를 살짝 드리면 네. 먼저 3가지 정도 원칙을 저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째는 기본적으로 전환 우선화의 원칙입니다. 저희가 이 AI라고 하는 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고리즘의 설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근데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노동자의 암묵지로부터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데이터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 어느 부분에 AI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서 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부분은 노동자만이 압니다. 근데 지금의 현장에서는 AI를 거부하고 있진 않지만 이에 대해서 이 AI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한 두려움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굉장히 사실은 기업이 AI를 통해서 우리가 일을 잘해보자, 효율성을 높여보자 이야기를 하면서 신뢰를 사실은 줄 수 있는 원칙을 계속 얘기해요. 저는 그게 굉장히 그 중심은 전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를 없앨게라는 메시지보다는 우리가 같이 상생할 수 있어라는 메시지, 우리가 함께 잘 넘어갈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원칙이 첫 번째 필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저는 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변화는 굉장히 시장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전 사실 이거는 누군가 한 부분이 잘못해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AI가 뭔지 잘 몰라요. 예, 뭔지 그렇죠. 모르는 네. 상태에 사실은 이 기술을 접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이렇게 가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잘 가기 위해서는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참여가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어쨌든 노동자들이 어떻게 무엇을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데이터를 만들지 이런 설계 단계에서부터 노동자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저는 이런 원칙이 현재 수립되지 않았고 요 두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현재 좀 기업이 어떻게 하자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여전히 우리는 좀 불안 속에서 계속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에만 저는 계속 좀 쳇바퀴 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희가 AI를 많이 활용하고 AI 이야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이게 뭔지 우리 일자리를 어떻게 대처하게 될지 구체적으로는 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한국형 노사 상생 모델을 아예 안착시키려면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떤 또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할까요? 노슬희 박사님 의견에 이제 대체로 공감을 하는데 상황 인식은 AI가 뭔지를 넘어서서 네. AI가 우리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화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필요에 의해서 기술이 발명되고 네. 기술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의 방향을 결정짓는 게 사회 제도입니다. 예. 기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뭐 자본이 요구할 수도 있고 사회나 재난이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그렇죠. 거예요. 네. 근데 AI는 거의 대부분 자본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새로운 기술이에요. 네. 그리고 기술은 철저하게 자본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고 그것들은 어디까지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걱정을 넘어서 저는 현재화된 것처럼 보여요. 모든 기업들은 AI를 고민하지 않는 기업들은 현재 없습니다. 네. 어떤 것들 얼마큼 도입할까라고 할 때 AI가 생산성을 높일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 입장에서 생산성은 노동자 한 명을 투입했을 때 얼마나 많은 생산량을 얼마나 많은 이유는 이게 기업이 말하는 생산성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한다면 AI가 의도하는 바는 아마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노동자 수를 줄일까라고 하는 게 AI가 의도하는 기술의 변화인 거예요. 네. 따라서 어떤 직종에서 어떻게 변화될까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양상을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이미 꽤 많은 것들이 시장에서 좀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지난주에 똑같이 노동연구원에 계신 분이 발표하신 내용에 의하면 이제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뭐 관찰자들, 공부한 사람들이 보고할 거 아니에요. 네. 주로 이제 미국에서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 먼저 나왔으니까 네, 네. 유럽은 좀 더디고 우린 가운데 있는 거고 거기서 보면 꽤 많은 그러니까 스타일라이즈드 팩트들, 그러니까 정형화된 스타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본인은 그렇게 표현 안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 이제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청년들에게 좀 약한 부분 청년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데 어디든지 이제 기술 변화가 있으면 좀 손해 보는 그룹이 있거든요. 네. 그건 이제 불리한 노동자 이렇게 부르죠 원래. 그 불리한 노동자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것들이 이제 뭐 힘이 약하다든가 뭐 공부를 많이 안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게 청년들에게 나타나요. 예. 이 청년들에게 나타나는 거 얼마나 심각하냐면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그 청년들이 불리한 상황으로 내몰리면 20대 청년이 이제 앞으로는 100살까지 살 거 아니에요. 네. 80년 동안 어떡하라고 이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 청년들이 그 타겟팅이 되어지는 그런 AI 발전이 있다면 이거는 더 이상 어떤 사회 존속을 위해서라면 사회 전체가 개입해야 되는 그런 요소, 그런 측면들이 이제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네. 지금 늦기는 했지만 기술 변화는 왔고 현재화되고 있고 이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들은 네.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거에 관해서 컨센서스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우리 사회는 예전에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때 디지털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했던 거거든요. 다른 방법이 네. 없었어요. 그때 중화학공업이 막 깔아앉고 이랬을 때 지금 또 한국 사회가 지금 들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앉아 있거든요. 우리한테 남은 돌파구는 지금 현재 AI밖에 없습니다. 네. 합니다. 하는데 동시에 이게 가져올 수 있는 변화는 아직도 많은 부분은 모르지만 어떤 나타나는 변화의 측면들이 지금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최소한 모든 국민들이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는 방향 속에서는 가야 되겠다. 제가 이제 가끔 얘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네. 그런 기본 사회를 한편으로 깔고 가야 될 것이고 또 AI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보아가면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예. 어젠가 삼성전자의 초기업 노조라고 네, 있어요. 초기업 노조에서 이제 광주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좀 특이한 점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느끼는 거에 대해서는 예. 매우 짙은 불안감 같은 거 거기서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삼성전자 돈 왕창 벌면 좋잖아요. 네. 왕창 팔고 왕창 벌면 예. 올해 5억이었다면 내년 10억 이렇게 될 텐데 당사자인데도 불안감이 이제 짙게 있는 걸 보면서 우리 사회가 이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 노동연구원 같은 데 조금 더 항상 있는 자료를 가지고 정리해서 발표를 한다. 여기 좀 더 나가서 네. 있는 자료로부터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 라는 것까지 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아야 될까. 그런 점에서 우리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사회적인 합의 기구가 하나 있어요. 네. 경사노위라고 네, 있어요. 네. 경제인문사회 경제인문사회가 바로 나오는데 경사노위가 이제 노동자 그다음에 경제계 예. 그다음에 사회 전체가 모여서 이제 합의하는 기구인데 마침 위원장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생각의 폭도 넓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노동자 그룹에서 거기를 못 믿겠다 그래서 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앞으로 참여를 해서 네. 이제 서로 빌드업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튼튼한 나라가 되고 네.
이 험한 세상에서 돌파를 해나가죠.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경산호위를 좀 열심히 사람들을 모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예. 결국에는 AI는 이미 우리의 현실이 된 것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바탕으로 이제 기본 사회 그리고 또 사회적 합의에 더욱 더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네. 인공지능으로 사라지는 일자리도 문제겠지만 또 인공지능으로 사라지는 일자리 말고도 남아있는 사람들도 AI 사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AI 사용법을 지금까지는 좀 개개인이 교육하는 방식으로만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현실은 굉장히 정확한데요. 지금 현실은 굉장히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각자 도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필요한 교육도 알아서 찾아서 듣고 필요한 툴도 알아서 구독도 하고 굉장히 사실은 지금의 전환 비용의 일부를 저는 좀 개인이 떠안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정의 기업 규모에 따라 좀 다릅니다. 대기업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교육 프로그램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교육도 제공하고 있고 서비스 그 툴에 대한 구독 비용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대기업 직군이 아닌 이제 사실은 기업 규모군 중소기업 그리고 혹은 기업 조직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사실상 상당 부분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누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까 굉장히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항상 저에게 이제 기업 노동자 정부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세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지점에서 굉장히 사실 기업이 지금 현재 다양한 부분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좀 더 적극적인 액터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 지금 이 AI를 통해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다양한 이득을 직접 기업이 사실 경험을 하고 있죠. 저희가 그러니까 초과이 얘기도 하지만 근데 좀 더 중요한 문제는 저는 이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이고 어디로 갈 것이고 뭐가 필요한지의 준비를 전 기업이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도 아시겠지만 기술은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요. 어디에 필요한지 사실 알기 때문에 기술을 만들죠. 그렇다는 지점에서 그렇다면은 이 시대에 어떻게 적응을 시켜야 되는 문제도 전 좀 기업이 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3자에서 굉장히 사실 기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업은 기본적으로 재직자를 챙기겠죠. 현재 있는 재직자를 중심으로 이들이 이제 뭘 좀 새롭게 배웠으면 좋겠고 어떠한 새로운 직무를 했으면 좋겠는지 이 지점에서는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저는 좀 더 챙겨야 되는 계층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에 있는 종사자들을 저는 좀 이 기업이 특히 대기업이 좀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한국의 다수의 중소기업은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죠. 대기업과 이런 구조에서 상생의 구도가 어느 때보다도 사실은 굉장히 좀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기업이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도 굉장히 사실은 많은 좀 지원을 해야겠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정부가 하고 있는 굉장히 사실 이 기업들을 참여시키고 독려시키기 위해서 이런 지점들에 관해서 많이 지원을 하지만 저희가 또 기업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도 존재를 합니다. 시장에 존재를 하지만 저희가 제도권 밖에 있는 뭐 플랫폼 노동자 대표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뭐 프리랜서라고 부르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현재도 다수를 차지하지만 향후 좀 더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지점들을 정부가 같이 챙기면 굉장히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하고 있는 이 전환의 시점에서 개인이 넘어가는 이 떠안는 구조를 상당 부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네, 기업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는데 이 사장님 어떠세요? 동의하시는지요? 공감합니다. 그거는 공감하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은 이제 어떤 현상 지금 또 이제 드러난 현상 중에 하나는 기업이 생산성 올리고 싶어 해요. 근데 아까 기업에게 있어 생산성은 이제 많이 만들거나 사람을 줄이거나 이거예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지금 있는 고용자들을 줄이는 거는 뭐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방법은 뭐냐? 안 뽑아요. 앞으로 뽑지 않겠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거기에서 앞으로 수없이 오랜 세월을 살아야 될 청년들이 타격을 받는 게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구가 줄잖아요. 인구가 줄면 애기도 줄 거고 애기가 크면 청년이 되는 거고 근데 청년이 커봤자 갈 데가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는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그 박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영역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하고 네. 함께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가 확고해야 되고 정책의 베이스가 거기에 쫙 깔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선은 AI가 뭔지 하는 걸 골고루 배워야 되니까 네. 잘 해주는 기업만 가서 배우면 그렇지 않은 기업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부터 교육 프로그램이 꽤 많이 가동됐을 거예요. 작년 연말부터 디지털 배움터, AI 디지털 배움터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정부가 운영하고 있고요. 네. 올 초에는 디지털 AI 기본법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요. 그래서 정부가 한편으로는 AI를 뭐 반도체도 있고 뭐 AI도 기업들에게 도와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국민들이 AI를 친숙해질 수 있도록 그래 대처법도 할 테니까요. 하는 것도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뭐 건물을 짓고 막 기계를 사고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공부하는 건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는 건 못지않게 훨씬 더 열성을 갖고 우선 선생님도 만들어야 되죠. 선생님이 있어야지 누굴 가르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다음에 또 배우는 사람들이 도움이 되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부가 지금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그건 네. 사실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다른 부분들 예컨대 정부하고 함께 가는 이런 KTV 같은데 예. EBS 같은데 이런 데서 굉장히 열성적으로 함께 해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AI라고 하는 게 국민들 하나하나의 삶 속에서 구현이 돼서 나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네.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말하자면 나를 물리치는 게 아니라 나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그렇게 해주는 네. 방향을 찾아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지금 좀 정부에서 우선시해야 될 게 보편적인 AI 교육 아닌가,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 또 기업은 청년을 뽑을 수 있게끔 그 제도를 또 마련하는 것도 참 네. 중요할 것도 같고요. 우리가 흔히 노동을 신성하다고 여겨왔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반면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AI가 극도로 발전을 하게 되면 지금도 좀 그런 기업들도 있죠. 이제는 인간을 감시하고 평가하는 단계까지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인간들의 자괴감도 엄청날 수 있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네. 이게 저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알고리즘 관리 이야기를 하면서 네. 굉장히 이제 저희 노동의 플랫폼 노동에 한정된 이야기였는데 예. 이제 완전 다른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무직 전무직 할 것 없이 이제 AI를 통해서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가 채용을 직접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더러 또 발견되는 사례들은 채용도 하고 실제 AI가 면접도 봅니다. 그리고 평가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 현상에서 근로자들이 느끼는 것은 약간 두 가지 마음이 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계가 나를, 그러니까 기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대상을. 네. 과연 나를 정말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기계에게 평가를 받아도 되는 걸까? 이런 마음이 있고요. 근데 최근 한 주 더해서 저는 굉장히 그 결과가 흥미로웠는데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사실은 이 말은 저는 이제 경영학을 하고 HR을 전공한 네.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조금 반성이 되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하는 행위에 관해서 좀 불신이 있었던 지점을 한편으로 AI가 그 지점을 극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한편으로 기대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현상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약간 사실은 조금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한구석에 굉장히 뭔가 특정하게 정의할 수 없지만 불편함이 있고요. 근데 그것들을 이렇게 잘 발라내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노동 강도가 완화되고 있지 않는 현상이 발견이 됩니다. 이 AI가 워낙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을 하다 보니 일부 자동화시키는 기능도 있긴 하지만 새로운 가업들의 필요성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기존에 하지 않았던 일들의 과업이 더해져서 옵니다. 이러다 보니 노동 강도가 약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약해지지 않는데 계속 내가 AI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뭔가 그리고 이 아이가 나를 계속해서 내가 일을 한 전 과정을 다 알고 있고 나를 감시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 AI를 가지고 일을 하면 내가 이렇게 계속 해도 되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네. 이유 중에 하나는 좀 나중에 역량이 낮아진다라는 느낌도 드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그 뭔가 근로자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함은 굉장히 뭔가 한
쉽게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는 이제 좀 복잡 단아나 네. 마음을 좀 겪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됩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유럽에서도 알고 계신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죠. 네, 근데 네. 상대적으로 우리가 왜 이런 불안을 좀 더 느끼는 걸까라고 좀 고민을 좀 더 해보면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 저희 AI 기본법이 있습니다. 네. 기본법이 있고 법 아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활용해야 된다라는 쟁점이 있긴 하지만 그 법을 EU와 좀 비교를 해보면 네. 굉장히 사실 EU에서 강조하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설명은 사실 요구에서 굉장히 투명해야 되죠. 요 지점에 대한 챙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최종 결정은 결국은 인간이 해야 된다는 원칙을 EU에서는 법에선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상대적으로 한국은 요 두 지점에 대해서는 현재 법에서는 구체적으로 굉장히 직접적으로 챙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생각보다 현장에서 근로자들은 법에 써 있는 거 규정을 어떻게 되는 것에 관해서 상대적으로 구속력이 있지만 굉장히 좀 안전하다라고 느끼는 점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지점들이 잘 어딘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요 한 구석에 뭔가 정의할 수 없는 불안함이 계속적으로는 좀 현재 좀 존재하는 좀 그런 현상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근로자들이 느끼는 것 같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 뭐 법이라던가 기본법 조금 더 살펴봐야 할 부분 분명히 있는데요. 그리고 또 AI의 생산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잖아요. 그걸 결실을 어떻게 나눌지도 사회적인 대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요 AI 얘기를 할 때, 네, 굉장히 먼저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업이 생산성이 오르고 이윤이 늘어난다고 하여서 노동의 조건이 자연스럽게 나아지진 않습니다. 굉장히 이게 자연스럽게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지점에 안에서 인위적으로 좀 개입을 해야 되는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발생한 이익을 저희가 얘기하는 성과급으로 줄지 혹은 근로 시간을 단축시킬지 새로운 사실은 교육 부여로 교육 훈련의 기회로 제공할지 굉장히 다양하게 어떻게 사용할지는 좀 고민이 많은 것으로 좀 보입니다. 실제 국내외에서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실험과 논쟁이 진행 중입니다. 먼저 이제 기업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AI 활용 성과를 구체적으로 그 성과를 낸 직원들에게 이제 구체적인 직접적인 성과급을 제공을 하는 이런 제도를 좀 설계해야 되는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 기업에서 실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익 공유 풀이라고 해서 실제 이 이익에 굉장히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나누는 그런 풀을 만들기도 합니다. 굉장히 사실은 기업 차원에서 이를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 과제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보면 이게 한국과 사정이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회기금이나 국민 배당금으로 어떻게 전환해서 사회가 나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사실 다양한 뭔가 정확한 명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좀 논의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굉장히 사실 저희가 이 지점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될 지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두 분도 공감하실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우려하는 건 자칫해서 굉장히 사실은 갈등적인 상황으로만 좀 그냥 귀결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 갈등을 소모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사실은 방향으로 이 전환 이야기를 돌릴지에 관해서 좀 굉장히 사실 지속적으로 좀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지는 굉장히 저희가 뭐 초과 이익이라고 하는 한 제도를 만드는 이야기보다는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분면에 우리가 원칙을 세우는 얘기를 좀 먼저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칙 설계는 단독으로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 정부가 좀 혼자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지금 사회적 대화기구 아까 말씀드린 그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사실 상당히 많은 숙제가 좀 부여된 사항이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좀 가져갈지에 대해서 설계 단계 논의부터 이제 좀 구체적으로 방향 안에 대해서도 좀 사회적 대화가 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는 또 이사장님께서도 앞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구체화하면 좋을까요? 비슷한 역사적 경험이 근대에 들어서 인류에게 몇 번 있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 자동차 때문에 일어나는 테일러 혁명이라는 건데 사람들이 이제 일하고 노동하는 것을 쪼가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해봤어요. 예. 그게 오늘날 이제 자동차 산업, 기계 산업, 그래서 전 산업에 퍼져나간 이제 계기였던데. 그때 이제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올라갔죠. 네, 네. 그때
노동자들은 이제 그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그때 노동자들도 혜택을 봤어요. 그때는요. 네. 미국에 있는 노동자들도 그랬고 또 전 세계가 그걸로 인해서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갔고 그랬죠, 따지고 예. 보면 1930년대에서 지금의 한 90년가에 이렇게 놓고 본다면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본 건 사실이에요. 누구나 다 자동차를 가지게 되었고 그다음에 편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네. 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이제 길게 보면 그럴 텐데 중간중간 가져가는 그 갈등 요소들은 그건 참기 참 어려울 거예요. 네, 과도기에. 네. 근데 이 과정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지 못한다면 더군다나 우리 사회는 경제 구조 자체가 이 버퍼하고 완충 지역이 있는 지역이 아주 드물거든요. 예. 복지도 아직은 취약하고 그다음에 아직도 고용 관행이 한 데서 잘리면 딴 데가 취업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우리 고용 구조가. 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우리 노 박사 얘기하신 대로 닥치고 나서 후회하기 전에 미리미리 사회적 합의를 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요번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상당하게 중요한 화두를 던진 겁니다. 네. 기획이 이익을 봤을 때 이익을 어떻게 나누느냐라고 하는 거는 나는 두 회사 경영진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같으면 월급 줬는데 뭘 또 줘 이러고 이제 엄청 싸울 텐데 네. 이번에 이제 덜 싸웠어요, 사실은요. 뭐 내용을 들여다보면 좀 그런 뭐 폭탄 같은 요소도 있습니다만 네. 덜 싸웠잖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러고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그 논란을 한국 사회에 던진 거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예컨대 그러니까 정부 당국자들은 그러지 말고 거기서 생긴 세수의 초과분을 네.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건 어떨까? 또 아니면 첨단 산업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 또는 이걸 가지고 AI 쪽에 가는 건 어떨까? 아니면 이거 가지고 부동산에 투자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또 현대에서는 또 현대자동차에서는 초과세수 앞으로 생기면 30% 나누자 이러잖아요. 네. 현대도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왕창 이익을 많이 벌어서 30% 나누면 현대 기업은 70%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좋죠. 그렇죠. 예. 나쁠 거 없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이번에 우리한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고 이 화두로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네.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고 제가 이제 노동연구원에 바라는 것은 노동연구원이 이 사실은 노동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노동자를 탄압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현상을 잘 이해해서 조금 더 국가 사회를 위해서 일하자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노동연구원에 조금 더 큰 기대를 하고 이번에 마침 원장님도 바뀌셨어요. 맞습니다. 아주 네. 훌륭한 분으로 바뀌어 네. 잘 해주실 거고 네. 지금까지 잘 이끌어와 주신 기조실장님이셨어요. 사실은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어디 가신다고요? 오늘 끝으로. 네, 네. 영분영에 가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아주 네. 운이 좋게. 가서 AI 본거지 미국으로 가시죠? 네, 맞습니다. 가서 잘 배워오셔서 또 우리가 앞으로 또 노동연구원이 큰 일을 하시는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결국에는 또 서로 간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네. 사회적 대화, 합의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두 분의 역할을 기대해 보면서요. 네. 자, 지금까지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그리고 노세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